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치 육동률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안 좋은 관계로 지금 차 안에서 오프닝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가져온 시승차는 푸조 3008 모델입니다. 가끔 많은 차들을 보다 보면 볼수록 좋은 차들이 있거든요. 아마 푸조의 차들이 그런 차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성능이 좋고 승차감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차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건 아마 디자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푸조의 차들은 일단 밖에서 볼 때나 안에서 볼 때나 상당히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푸조 3008은 브랜드에서 가장 잘 팔리고 그리고 가장 인기가 있는 모델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큰 점수를 받고 있는 거겠죠. 타면 탈수록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는 차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푸조 3008이 국내 출시된 지 꽤 됐습니다.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두 차례 파격적인 변신이 있었지만 처음에 나올 때에는 SUV라기보다 미니밴 타입에 가깝습니다. 전방 윈드스크린 본닛 쪽이 많이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앞세대의 카니발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형적인 SUV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 디자인도 시간이 조금 지난지라 이제는 좀 익숙해졌는데요. 푸조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날렵한 헤드램프 눈매와 사자의 송곳니를 상징하는 주간주행 등 요게 이제 트레이드 마크처럼 강한 이미지를 전달하죠. 그릴과 범퍼 디자인이 모두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측면 부분에서 보는 차체의 실루엣이 아닐까 싶습니다. 5008 모델 역시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나름 날렵한 문매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5008 모델보다는 좀 더 콤팩트한 사이즈의 3008 모델은 확실히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의 경우 휠 사이즈도 5008 모델과 같은 사이즈의 18인치를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테리어를 살펴볼 건데요. 보통 차를 디자인할 때 외관과 실내를 어느 정도 잘 어울리게 하느냐가 조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관은 굉장히 스포티하게 디자인했는데 실내는 너무 무난하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탑승자한테 실망감을 안겨주겠죠.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별로였는데 실내에 타보니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 이거는 구매하는데 약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죠. 푸조는 일단 안팎으로 모두 스포티한 모습입니다. 물론 성능이나 편의 안전 장비들은 조금 더 다른 얘기지만 전반적인 디자인은 크게 나무랄 곳이 없습니다. 사실 실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편의 장비들은 국산 차들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편의 장비, 안전 장비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입차들도 가격 대비 국산차만큼이나 국내 고객의 입맛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차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수입차와 국산차 비교 시간을 가끔 가지는데요. 상품성을 따진다면 감성 품질을 비교하고 싶어서일 겁니다. 편의 장비에 대해서 조금만 눈높이를 낮춘다면 푸조 차들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사양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조금 더 작은 디스플레이는 조금 더 세련된 그래픽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모니터로 심플함을 강조하면서 사용에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작은 모니터로 세련된 이미지와 편의성을 추구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지금 이 차의 경우에는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하지만 다만 한 가지는 유선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은 조금 걸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푸조 3008을 타고 있는데요. 1.2L의 작은 엔진 배기량으로 말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 이 차급의 작은 배기량이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이게 실용적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L 엔진에 150마력 이상의 출력을 가진 차를 탄다. 근데 이거는 소형차다. 그러면은 차가 좀 더 다이내믹해지고 운전하는 재미가 있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1.2L의 중소형 아니면 준중형의 SUV다 그러면은 이제 좀 실용적인 면을 더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실용적인 면이라는 얘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 150마력, 200마력, 250마력, 300마력의 강력한 힘을 쓸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 정도의 힘을 쓸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순간 토크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차가 빨리 나간다는 느낌은 있겠지만 굳이 이게 빨리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작은 엔진을 쓴다는 건 효율성과 퍼포먼스를 함께 잡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차는 1.2 피오텍 가솔린 엔진으로 최고 출력 130마력 그리고 23.5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수치적으로 봐도 전혀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게다가 주행 모드도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포츠 모드, 표준 모드, 에코 모드에 더해서 샌드 모드랑 머드 모드 그리고 스노우 모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에 넣지 않더라도 표준 모드에서 충분히 다이내믹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차체가 크지 않고 SUV라고 하기에는 좀 날렵한 디자인이거든요. 이런 느낌 때문인지 가속에 대한 느낌도 괜찮고 약간 해치백을 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민첩하다는 거죠. 한 가지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더 높은 효율성을 위해서 스톱 스타트 기능을 넣었는데 스톱 스타트 기능이 약간 어색합니다. 일단 스톱 스타트 기능은 조금 거슬리기는 한데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요. 이 차가 하이브리드 차도 아니고 전기차도 아닌데 효율성이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꺼놓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푸조 3008 SUV는 엔진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차량 내 안전을 위해서 탑재된 기능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 트렌드를 잘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선 유지라든지 ACC라든지 운전자 보조 장치들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 푸조는 고집스럽게 전동 시트가 안 된다든지 등받이 부분을 돌리는 걸로 했다든지 그런 고집이 있긴 있었는데요. 요즘 푸조는 안전에 대해서 필요한 기능들은 거의 대부분 다 집어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에 들어오는 실내 소음 같은 부분은 크게 많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게 불편할 정도다 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옛날 디젤 모델과 비교하면 훨씬 조용한 편이죠. 엔진 소음도 충분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빨리 달리면 노면 소음도 어느 정도는 들어옵니다. 대신 노면 소음보다는 엔진 소음이 더 많이 들어오고요.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차,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타임리스 디자인을 추구하는 차들인데요. 포르쉐, 레인지로버 그리고 세계적인 슈퍼카들이 그런 타임리스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세대를 변경하면서 디자인을 바꾸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해야 될까요?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푸조는 많은 이들이 만족하는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감한 시도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디자인이 바뀐다는 건 아니죠. 항상 푸조가 지켜왔던 다이내믹함 그리고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디자인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푸조가 갖고 있는 개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죠. 어디서 새로운 신차가 나왔다 하면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보던 디자인인데 어떤 차랑 비슷하다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푸조는 그런 비교 대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자부심을 갖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의 육동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